프레일리 대수학 강의 12번째. 오늘은 13절 호모모르피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것들 많이 배웠어요. 그룹도 배우고 서브 그룹도 배우고, 그리고 그런 도구들, 기본 5종 세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룹들을 분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좀 부족한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분류를 할 수 있으려면 호모모르피즘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나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 5종 세트 중에 이제 세 번째 개념 호모모르피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정의부터 시작을 해보죠. 호모모르피즘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이소모르피즘을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아이소모르피즘이어야 하는 자연스러운 조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이젝티브하다는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의 13.1 정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맵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룹과 그룹 사이의 맵입니다. 그룹들 사이에 맵이 있는데, 얘를 우리가 호모모르피즘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 호모모르피즘 또는 호모모르피즘 오브 그룹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부릅니다. 언제 그렇게 부르냐면, 아이소모르피즘이려면 바이젝티브 하면서 연산을 보존하는 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젝티브 조건만 빼는 겁니다. 연산을 보존해요. 무슨 말이냐면,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연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함수값을 계산한 것과 각각의 함수값을 계산한 다음에 연산한 게 서로 같아지는, 우리 연산기호 따로 특별하게 안 쓰기로 했으니까 점기호 생략할게요. 예. 그래서 연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낸 것과 각각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연산한 것, 이 둘이 같아지는, 물론 모든 AP에 대해서 그런 성질을 만족하는 맵을 우리가 호모모르피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연산을 보존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표현을 해요. 당연히 이런 게 있었어야 됐었잖아요. 아이소모르피즘이려면 그 중에서 바이젝티브 조건만 뺀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들을 좀 들어볼 건데요. 앞으로 자주 등장할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정수 하나를 딱 고정시킬게요. 하나 딱 들고 와서 우리가 맵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맵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정수에서 정수로 가는 걸로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어떤 정수 하나가 주어지면 그 정수에 n을 곱해서 이런 식으로 보내는, n배에서 양수로 해볼까요? 음수여도 상관은 없는데,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냥 하나 조건을 하나 넣어보죠. 1 이상의 양수라고 하나 조건을 넣겠습니다. 그래야 모양이 나중에 설명하기가 편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맵은 호모모르피즘입니다. 우리 그룹들 사이에 다루고 있으니까 그룹들 사이에 호모모르피즘이 됩니다. 앞으로 쓰기 귀찮으니까 특별한 언급 없으면은, 우린 현재 그룹만 배우니까 그냥 호모모르피즘이라고 할게요. 정말로 체크해 보실 수 있나요? 네. 호모모르피즘이라는 건 뭐예요? 연산한 다음에 보낸 것과 각각을 보낸 다음에 연산한 게 같으냐? 이게 정의죠. 정의에 의하면 호모모르피즘은 연산한 다음에 보낸 것과 각각을 보낸 다음에 연산한 게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의를 우리 맥락에 맞게 바꾸어 보세요. 우리 맥락에서는 연산을 하라 그랬어요, 먼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내는 게 두 번째고, 여기는 각각을 보내고 그 다음에 연산하는 게 두 번째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 상황에 맞춰서, 이 정의를 우리 상황에 맞춰서 번역을 해보세요. 먼저 연산을 먼저 하래요. 왼쪽을 계산해 보면
근데 우리 연산, 우린 지금 정수 그룹을 생각하고 있고 정수 그룹에서의 연산은 뭐였습니까? 덧셈이었어요. 곱셈에 대해서는 그룹이 안 돼 있었죠. 그러니까 두 개를 먼저 연산하래요. 연산을 먼저 하래요. 네, 연산을 먼저 하래요. 그런 다음에 함수값으로 보내래요. 네, 요게 이제 우리 지금 우리 상황에서 왼쪽을 우리 맥락에 맞춰서 바꾼 거예요. 오른쪽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함수값을 보내래요. 함수로 계산을 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연산을 하래요. 연산? 여기를 보세요.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연산이 여기선 또 뭡니까? 여기서도 덧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덧셈을 하래요. 이런 식으로 순서에 맞춰서 연산한 다음에 보낸 것, 보낸 다음에 연산한 것. 그 순서에 맞춰서 우리 맥락에 맞춰서 번역을 했어요. 이 정의를 우리 맥락에 맞춰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확인하래요? 이 둘이 같은지. A, B를 뭘로 선택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왼쪽 계산한 것과 오른쪽 계산한 게 같으냐 확인하라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왼쪽 계산해보고 오른쪽 계산해보고 같은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왼쪽 계산해 볼까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파이라는 맵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파이라는 맵도 정의로 가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n을 곱하는 걸로 정의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n을 곱하는 것으로. 그렇죠? 여기를 뭐 a라고 써서 헷갈리실 수 있으면 그냥 무언가입니다. 무언가. 그 무언가에다가 n 배해라. n을 곱해라. 그게 우리 지금 맵의 정의니까 그 정의대로 우리가 계산을 한 거예요. 얘가 이제 무언가. a 더하기 b가 무언가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무언가에다가 n을 곱했습니다. 어때요? 정의대로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한 거죠? 이제 오른쪽 계산을 해보세요. 오른쪽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먼저 각각을 보내고, 왼쪽에 붙여서 쓸게요. 먼저 각각을 보내고 그런 다음에 더하래요. 연산하래요. 우리 맥락에서는 연산이 덧셈이었으니까요.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돼요. 무언가가 들어가면 그 무언가를 n배 해줘라. 그게 파이의 정의죠. 그러니까 a가 들어갔네요. a에 n배 해주고 여기는 b가 들어갔네요. 그럼 b를 n배 해주고 이게 파이라는 맵을 우리가 그렇게 정했어요. 각각을 보내고 그 다음에 연산하래요. 그러면 질문은 뭐예요? 이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냐? 그게 호모모르피즘의 낱말 뜻이었죠? 그걸 확인하래요. 그러니까 질문은 뭐예요? 이 둘이 같으냐? 이 질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계산해서 그게 같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뭐예요? 정수로 넘어왔고 이 둘이 같은지. 이거 당연히 같잖아요. 분배 법칙이잖아요. 정수의 곱셈에 대해서는 분배 법칙이 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죠? 네, 증명 끝났어요. 뭐 이거를 이제 깔끔하게 써주면 되는데 뭐 깔끔하게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어떤 맵이 호모모르피즘인지 체크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연습 문제로 넘길게요. 왼쪽 계산하고 오른쪽 계산.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선 정의를 쓰시고 그 다음에 우리 상황에 맞게 번역을 하신 뒤에 왼쪽 오른쪽 계산을 해서 비교하시면 돼요. 이 단계를 뭐 이제 또 많이 하다 보면은 이 단계에 건너뛰어도 됩니다. 눈에 이제 확 들어왔으면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뭐 이렇게 식으로.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조금 더 복잡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수 하나를 들고 올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필연적으로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이 조건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나중에 뭐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설명하기가 편할 때가 있어서 조건을 넣은 건데 여기서는 1보다 큰 이른바 자연수인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맵을 하나 정의를 할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맵입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할 거예요. G에서 이번에는 GN으로 떨어지는 맵을 정의를 할 건데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A를 보내면 뭘로 내주는 거냐면 우리가 요 GN은 뭐였어요? 0부터 n-1까지로 이루어져 있는 뭐 연산은 뭐 모듈러 n 덧셈 뭐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수 하나 주어져 있을 때 0부터 n-1까지
숫자를 내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a를 n으로 나눈 나머지. 이걸로 보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a를 n으로 나누면 몫이 생기고 그리고 나머지가 생긴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때 r은 0과 n-1. 이렇게 되는 q와 r을 언제나 찾을 수 있고 그런 q와 r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a에 가장 가깝게 a 수직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a가 어딘가 있어요? 그러면은 n에다가 q를 곱해서 n에다가 곱해봐요. 1을 곱하고 2를 곱하고 혹시 뭐 a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하고 그렇게 곱해 나가서 요 a에 가장 가깝게 n 곱하기 q가 가장 가까워지도록 왼쪽에 있으면서 a보다 작으면서 가장 가까워지도록 q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a가 음수여도 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그래서 요 차이를 가장 가까운 걸 찾으려면 요 차이가 r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언제나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q와 r은 유일하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수론에서 하는 건데 이 수업 시간에는 더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를 n으로 나눈 나머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0과 n-1 사이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정수론 시간에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맵이 호모모르피즘이라는 거예요. 이 그룹들 사이에 호모모르피즘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맵이고요. 앞으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혹시 정수론 같은 데서 이 맵이 호모모르피즘이라는 걸 증명해 보신 적이 없으시면 이 수업을 뭐 우리 이 수업에는 저는 이거 증명 안 할 거거든요. 정수론에서 했다고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뭐 정수론 책을 찾아보시던지 해가면서 이게 호모모르피즘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얘는 호모모르피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호모모르피즘 하나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뒤에 가서 또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정수, 뭐 GN 이렇게 뭐 아벨리안 그룹들만 나와서 재미가 없으니까 세 번째로 아벨리안 그룹 아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맵을 생각할 거냐면은 파이라는 맵을 요번엔 SN 우리 지난 시간에 시메트릭 그룹 배우고 얼터네이팅 그룹 배우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여기에서 G2로 가는 맵을 만들어낼 건데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거냐? 네,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파이의 시그마를, 그러니까 퍼뮤테이션 하나가 주어지면은 G2에는 원소가 딱 두 개잖아요. 0 또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0으로 보내거나 1로 보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낼 건데 언제 0으로 보낼 거냐면 시그마가 이른바 이분 퍼뮤테이션일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정의했습니다. 모든 퍼뮤테이션들은 트랜스포지션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순서 두 개, 그 자리 두 개만 바꾸는 숫자 두 개만 자리 바꾸는 그런 퍼뮤테이션을 트랜스포지션이라고 불렀고 모든 퍼뮤테이션들은 그런 트랜스포메이션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트랜스포지션이 몇 개 필요한지 그 개수가 짝수개냐 홀수개냐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때 짝수개가 필요한 퍼뮤테이션을 이분 퍼뮤테이션이라고 불렀죠. 이분 퍼뮤테이션이면 0을 주고 그럴듯하죠. 우리가 2로 나눈 어떤 수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 거를 짝수라고 부르잖아요. 2의 배수. 그리고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거를 그 홀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드 퍼뮤테이션이면 우리가 1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름에 맞춰서 이분 아드라고 이름을 딱 붙였는데 그 이름에 맞춰서 0과 1 값을 보내주는 이런 맵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절반은 0으로 갈 거고 절반은 1로 가겠죠. 근데 아주 중요한 팩트, 여러분들이 이건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2번에서는 정수론에서 했다 그러고 이제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데 얘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파이는 호모모르피즘입니다.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업 시간에 앞에서 한번 호모모르피즘 체크하는 1, 2, 3번 단계 말씀드렸잖아요. 그 1, 2, 3번 단계에 따라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호모모르피즘이라서 뒤에 가서 한번 또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호모모르피즘들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오는데 그 예들을 하나하나
볼 시간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넘기겠습니다. 책에 있는 다양한 예들을 한번 직접 보시고 걔네들이 정말 홈오모르피즘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오모르피즘이라는 걸 정의했어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중요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얘 우리가 기본 5종 세트 중에 하나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뭐 링이라는 걸 배우면 링으로 바뀔 수도 있고, 뭐 엘저브라, 벡터 스페이스, 뭐 저 파란색 네모칸은 뭐든 바뀌어도 정의는 다 똑같거든요. 물론 뭐 이제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다루려는 거에 따라서 조건이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지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홈오모르피즘을 정의하고 나면 그 홈오모르피즘이 만족하는 기본적인 성질들도 그룹이냐 링이냐 뭐냐에 따라 다름없이 거의 또 똑같은 성질이 또 만족합니다. 연산을 보존한다는 그 성질 덕분에 만족하는 공통된 성질들이 있어요. 그 성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성질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두 가지 성질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성질들인데요. 첫 번째, 우리 책에서는 13.12 시어림입니다. 대충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연산을 보존하니까 연산에 의해서 정의된 개념들도 보존한다. 뭐 이제 추상적인 표현인데요. 일단 봅시다. 그룹 사이에 홈오모르피즘이 있습니다. 우린 지금 그룹을 배우니까 그룹들 사이에 홈오모르피즘을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성질들이 있느냐? 첫 번째, 홈오모르피즘은 아이덴티티를 보존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의 함수값이 아이덴티티예요. 2가 G에서 아이덴티티면 그러면 함수값 계산한 거 있죠? 파이 2도 얘는 G'에 들어갈 텐데 얘는 G'에서 아이덴티티입니다. 아이덴티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녀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아이덴티티로 보내야지 아이덴티티를 아이덴티티로 보내지 않는 맵은 홈오모르피즘일 수 없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체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덴티티를 아이덴티티로. 그럼 그룹의 정의 중에 또 하나가 뭐 있었나요? 결합법칙, 항등원, 그리고 여권. 예, 맞아요. 여권도 보존합니다. 그 여권을 보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A가 G에 있어요. 그러면 얘 여권이 어떻게 생겼죠? 여권은 이렇게 생겼죠? 여권을 보내면 함수값의 여권이다. 이거를 여권을 보존한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여권은 여권으로 가야 됩니다. 뭐 요 식을 보고선 그러니까 여권의 함수값은 함수값의 여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뭐 사실 네 번째가 더 중요한 개념인데요. 뭐 다 똑같습니다. 서브 그룹이 있으면 그러면 서브 그룹의 이미지도 서브 그룹이다. 서브 그룹을 서브 그룹으로 보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미처 생각하기 어려운 서브 그룹의 인버스 이미지도 서브 그룹입니다. 무슨 말인지 식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서브 그룹이 있습니다. 공역에서 이쪽 부분에서 서브 그룹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면 얘의 인버스 이미지 일단 써놓고 보죠. 인버스 이미지도 서브 그룹이 됩니다. 서브 그룹의 이미지도 서브 그룹, 서브 그룹의 인버스 이미지도 서브 그룹. 항등원은 항등원으로, 여권은 여권으로, 서브 그룹은 서브 그룹, 서브 그룹의 인버스도. 서브 그룹은 서브 그룹이라는 표현을 그 양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서브 그룹을 보내도 서브 그룹, 서브 그룹을 거꾸로 끌고 와도 서브 그룹. 요 네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인버스 이미지에 혹시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을 텐데요. 잠깐 복습해 보면 어떤 녀석의 인버스 이미지라는 것은 정의가 뭐냐?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거꾸로 끌고 와요. 그러니까 파이가 역함수를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파이는 그냥 호모모르피즘이고 바이젝티브하다는 조건이 없어요. 1:1 대응 함수란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역함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을 찾아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함수값을 보냈더니만 H' 안에 들어가는, 이거를 우리가 인버스 이미지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정의. 뭐 꼭 그룹이 아니더라도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인버스 이미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어떤 맵이 있을 때의 인버스 이미지는 함수값을 보냈을 때 그 녀석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인버스 이미지, 그쵸?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 이렇게 G 프라임이 있고 여기 H 프라임이 있으면 여기 G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함수값을 보냈을 때 요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막 있겠죠? 요 안으로 다른 데 벗어나지 않고 그런 것들 다 모아놓은 거, 그게 인버스 이미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인버스 이미지도 서브 그룹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뭐 증명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부터 기본 5종 세트에서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 커널과 이미지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요 녀석 3번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약에 요 H 대신에 G 전체를 선택을 해봐요. 그쵸? H 대신에 G 전체를 선택하면 뭐 얘도 서브 그룹이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서브 그룹이니까요.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네, 파이의 G 전체 보낸 거. 근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함수값들 다 모아놓은 거죠. 우리나라 용어로는 치역, 함수값들 다 모아놓은 거. 영어로는 이미지. 이걸 이미지라고요. 우리가 이미지라고 부르고요. 기호로는 보통 파이지라고 쓰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어차피 파이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im 파이, 인 파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 3번이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서브그룹을 보내도 서브그룹, 서브그룹의 이미지도 서브그룹. 그러니까 서브그룹의 이미지도 서브그룹, 서브그룹의 이미지도 서브그룹. 그러니까 얘가 함수값들 다 모아놓은 게 서브그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이미지라고 부르고 이미지는 공역의 서브그룹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팩트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H 프라임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트리비얼 서브그룹을 생각해보죠. 여기서도 물론 H 프라임을 G 프라임 전체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G 프라임 전체로 생각하고선 인버스 이미지를 계산을 해보세요. 그럼 별로 재미없는 게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또 다른 서브그룹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트리비얼 서브그룹. 그렇죠? 항등원 하나로 이루어진 것도 서브그룹이죠.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인버스 이미지를 계산을 해봅시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얘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커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으로 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 이미지 오브 G가 아니라 이미지 오브 파이고요. 이미지 커널 오브 파이. 그래서 기호로는 커파이라고 씁니다. 커널 오브 파이라고 씁니다. 근데 E 프라임 트리비얼 서브그룹도 서브그룹이죠. 서브그룹의 인버스 이미지도 서브그룹이라 그랬어요. 정의역의 서브그룹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의 서브그룹이에요? G의 서브그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호모모르피즘이 있으면 각각 정의역의 서브그룹 하나 찾았고요. 공역의 서브그룹 하나 찾았습니다. 커널과 이미지라고 부르는 굉장히 중요한 서브그룹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서브그룹들 중에 하나겠지만 얘네들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만족하는 독특한 서브그룹이에요. 특히 커널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미지는 뭔지 잘 알겠어요. 함수값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파이 G니까 파이 A 다 계산해서 걔네들 다 모아놓으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이미지고요. 커널은 아직 좀 느낌이 없죠. 정의대로 한번 풀어서 써볼까요? 정의대로 얘를 한번 풀어서 써보면 뭡니까?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함수값을 보냈을 때 여기 써 있어요. 함수값을 보냈을 때 H 프라임에 들어가는 거, 함수값을 보냈을 때 이 E 프라임에 들어가는 거.
정의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 부분을 그대로 베껴서 썼습니다. 그렇죠? 근데 H 프라임이 원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죠. 파이 x가 이 집합 안에 들어가려면 이 집합은 어차피 원소 하나밖에 없으니까 파이 x가 어떻게 돼야 돼요? 네, 파이 x가 2 프라임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을 좀 더 보기 좋게 이렇게 괄호 여러 개 쓰지 말고 정역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보냈더니만 항등원이 되는 것들, 이렇게 표현. 아이고, 제 얼굴에 가려서 안 보이네요. 예,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예, 됐습니다. 예,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냈더니만 항등원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이미지는 함수값들 모아놓은 거. 이것도 그럼 이런 맥락에서 한번 써볼까요? 파이 x들 모아놓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 x들을 모아놓은 이미지와 보냈더니만 항등원이 되는 것들, 뭐 이거를 다 나중에 다른 식으로 표현하기도 할 텐데요. 아무튼 보냈더니만 항등원이 되는 것들 모아놓으면 예, 걔네들이 커널이 되고 각각은 서브그룹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1, 2, 3, 4 증명을 한번 해보고 몇 가지 예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증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등원을 보냈더니만 항등원이 된다, 뭐 이런 건데 뭐 여러 가지 증명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뭐 제가 좋아하는 거는 얘가 호모모르피즘이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모모르피즘 연산을 보존한다는 거고, 연산을 보존을 하니까 뭐 이런 거죠. 항등원의 성질은 이거잖아요. A가 뭐든 간에, 이건 아직 증명 아닙니다. 이제 연습장 귀퉁이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A에다 2A 연산하면 다시 A가 된다. 모든 A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항등원의 성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요 호모모르피즘을 한번 던져볼까요? 얘랑 얘가 다 같아야 되죠. 모든 A에 대해서. 뭐 여기까지는 뭐 호모모르피즘이 아니어도 맵이기만 하면 이렇게 돼야 되죠. 요 녀석들이 다 같은 녀석이니까,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다 같은 녀석이니까 같은 거니까 같은 함수값을 줘야 되죠. 근데 호모모르피즘이에요. 어떤 성질이 있어야 됩니까? 연산한 다음에 보낸 것과 보낸 다음에 연산한 게 같아야 돼요. 연산한 다음에 보낸 것과 보낸 다음에 연산한 게 같아야 돼요. 뭐 얘는 뭐 더 할 게 없고, 그렇죠? 우리가 항등원이어야 한다는 요 사실과, 요게 첫 번째 팩트잖아요. 항등원. 그 다음에 두 번째 호모모르피즘이라는 요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런 재미난 식을 하나 얻었어요. 모든 A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이 2가 우리 관심사인데요. 요 녀석. 요거가 뭔지 떼낼 수 있을까요? 네. 네. 똑같은 게 연산되어 있으면 지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운다는 게 초등고등학생들은 쓱쓱 지우고 뭐 여기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1로 바꾸겠지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캔슬레이션로. 요 녀석 파이 A의 인버스를 양변에다 연산해주면, 왼쪽에다 연산해주면 요게 싹 지워지면서 항등원이 나오죠. 네, 증명 끝났네요. 항등원이 나옵니다. 캔슬레이션로. 네,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증명을 뭐 결국에는 뭐 이게 아이디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냥 예쁘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좀 더 멋지게 하는 방법도 물론 있어요. 좀 더 멋지게 하고 싶으면 우리 책에 나오는 증명인 것 같은데, 책에서 너무 멋진 증명을 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증명이 저렇게 멋지냐 뭐 이렇게 할 텐데, 뭐 사실 책에 있는 증명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증명은 아니에요. 책에 있는 증명을 굳이 따라해보고 싶으시면 A 대신에 2로 다 바꾸시면 됩니다. 예, 여기 다 2로 바꿔요. 2. 뭐 모든 원소인데 뭐 2에 대해서도 성립할 거니까요. 예, 이렇게 2. 그리고 나서 캔슬레이션로 쓰시면 됩니다. 뭐 다른 방법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똑같은 방식으로 2번, 3번, 4번 여러분들이 증명해 보실 수 있어요. 뭐 제가 특별하게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해서 책이랑 다르게 설명할 만한 부분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보시고 증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성질 하나를 배웠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성질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 앞으로 이야기할 모든 이야기의 서막이 돼요. 우리 책에서는 어디 썼나요? 네. 13.15 시어림이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제고요. 앞으로 우리가 팩터 그룹이니 뭐니 하고 이야기를 이제 그 다음 기본 5종 세트 이야기로 흘러나갈 텐데 그 모든 이야기의 서막이 13.15 시어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뭐냐면 G에서 G'으로 가는 호모로피즘이 있다고 해보죠. 우리가 앞서서 E'이라고 하는 항등원의 인버스 이미지 여기 있죠. 네. 항등원의 인버스 이미지를 커널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 걸 생각하는지 곧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항등원이 아닌 어떤 A'의 인버스 이미지인데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이 좀 복잡해지는데 여기 G에서 G'으로 가는 파이라는 맵이 있고 여기 A'이라는 원소가 하나 어딘가 띵 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항등원의 인버스 이미지는 여기 커널만큼 이렇게 커 파이라고 해서 이만큼이 항등원으로 다 가죠. 항등원으로 가는 거 뭐 하는 게. 그러면 G'의 다른 원소 갖고 와서 얘의 인버스 이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인버스 이미지는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G를 다 보냈더니만 요만큼 G 다 모아놓은 거 함수값 모아놓은 걸 우리가 이미지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쵸? 이 이미지가 전체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당연히 없죠. 전체가 되는 걸 함수값 다 모아놨더니 전체가 되는 거를 우리가 전사함수 또는 서젝티브 맵이라고 부르잖아요. 서젝티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미지를 벗어나는 녀석에 대해서는 인버스 이미지를 생각할 수 없죠. 왜냐면은 거기로 그 함수값을 보냈더니만 A'이 되는 것도 모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공집합이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버스 이미지를 생각할 때는 이미지 안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생각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안에 있는 원소란 얘기는 A'이 어떻게 생긴 것들만 생각을 할 거냐면 이거는 우리 스테이트먼트 안에 안 들어있으니까 이미지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값으로 주어지는 녀석들. 이렇게 생긴 것에 대해서만 인버스 이미지를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뭐 A'이라는 새로운 기호를 도입할 필요 없이 그냥 파이 A를 가지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파이 A라고 하는 원소가 이미지 안에 있습니다. 얘의 인버스 이미지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등원의 인버스 이미지가 커널이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다른 원소, 이미지에 있는 다른 원소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를 계산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되느냐? 아주 놀랍게도 커널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리고 당연히 A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커널은 어떤 부분집합이 만들어지죠. 그 부분집합 왼쪽에 A를 연산한 것들. 그러니까 얘는 정의가 뭐냐면 커널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들고 와요. 그런 다음에 왼쪽에 A를 연산해 준 거 다 모아 놓습니다. 이런 부분집합이 생겨요. 그러면 파이 A의 인버스 이미지는 커널 파이 왼쪽에 A를 연산해 준 거.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증명은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뭐 얘가 이렇게 된다 같다는 걸 찾아내는 게 어렵지. 일단 찾아냈다 누군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양쪽을 증명하는 거는 전형적인 수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얘도 집합이죠. 어떤 집합인데 이쪽 파이 A로 가는 것도 모아놓은 집합이잖아요. 얘도 집합이에요. 두 집합이 같다는 거 증명 어떻게 합니까? 네, 포함관계 2번 증명하면 돼요. 왼쪽 집합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른쪽 집합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 두 가지 포함 관계 증명하면 두 집합이 같은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증명하면 돼요. 자, 이 집합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어떻게 증명하면 됩니까? 뭐 무슨 이상한 트릭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은 여기에요. 시작은 왼쪽에서 원소 하나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뭘 증명하면 됩니까? 걔가 오른쪽에 포함되더라. 이거 증명하면 되는 거고요. 오른쪽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포함 관계도 왼쪽에서 하나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뭘 증명하면 됩니까? 걔가 오른쪽에 들어가더라. 이거 증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맥락하고 상관없이 무언가 두 집합이 포함된다 증명할 때 하면 언제나 쓰는 전형적인 수법대로 일단 풀어서 썼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맥락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풀어서 써보는 거죠. 항상 어디부터? 결론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x가 a 커널 파이에 들어간다. a 커널 파이는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a에다가 커널에 있는 원소 왼쪽에 a를 연산해줘. 그러니까 a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 x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까? a 곱하기 a 연산의 h꼴로. 여기서 h는 커널에 들어가는 이런 꼴로 생겼다는 걸 증명해주면 돼요. 저런 h를 찾던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수법을 쓰던지 그건 이제 좀 이따가. 그런 다음에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 뭡니까? 네,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은 이제 드디어 풀어서 써보는 거죠. x가 파이 a의 인버스 이미지에 들어가요. 무슨 말입니까? 함수값을 보냈더니만 파이 a가 되더라. 이거죠. 인버스 이미지의 낱말 뜻이었습니다. 함수값을 보냈더니만 파이 a가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조건으로부터 이렇게 된다는 걸 증명해주면 돼요.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겁니다. 뭐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여러분들이 저 네모 박스를 지지고 볶고해서 밑에 처처럼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트릭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h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h를 어떤 원소를 특별한 원소를 찾고 또는 만들어내고 이런 게 보통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걸 찾지 않는 형태로 우리가 모양을 좀 바꿀 건데요. h만 남겨봅시다. a 인버스를 다 왼쪽에다가 연산을 해줘봐요. 여기도 a 인버스 연산하고 a 인버스 연산하고. 그럼 a 인버스 상쇄돼서 없어지죠? 그럼 모양이 이건 뭐로 바뀌느냐? a 인버스 x가 h가 되는 건데 h는 커널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무언가 h에 있는 원소를 찾아낼 필요가 없어요. 어떤 원소를 찾을 필요 없이 a 인버스 x가 커널에 들어간다. 이것도 풀어서 써볼까요? 무슨 말이에요? 파이를 보냈더니만 항등원이 되더라. 이 뜻이죠? 자, 그럼 요거 네모칸 요건 지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란 얘기입니까? 위에 있는 요 조건 파이 x랑 파이 a가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조건으로부터 파이 a 인버스 계산한 게 항등원이 되더라. 요거를 증명하라는 문제예요.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어때요? 뭐 h를 찾아내고 이런 일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걸 좀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바꾸어 보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꾸고 요걸 가지고 다루기 좋게. 이런 것들 그냥 많이 해보는 거예요. 이건 저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 증명을 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편하겠거니 하고선 이렇게 바꾼 건데 이런 것들은 많이 해봐야 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른 모양으로 조금씩 바꾸어 보는 거, 동치인 다른 명제들로 바꾸어 보는 거, 이런 건 많이 해보셔야 되고, 뭐 기본적인 그 방향은 무언가를 찾는 문제로 바꾸지 말고 우리한테 주어진 것들만 이용해서 조건을 서술해 보는 거, 그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 그러면은 요 노란색으로부터 주황색 어떻게 얻느냐 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해보실 수 있어요.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2번이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얘가 항등원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얘부터 계산하면 되는데 파이가 호모모르피즘이니까 갈라서 쓰고, 그럼 A의 인버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A 인버스에 대한 얘기 알고 있죠. 그리고 요것도 알고 있습니다. 등등등 잘 섞어서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 쉬워요. 이거는 이지. 왜 쉬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 A의 인버스 이미지는 커널 파이의 A를 연산해 준 거, 왼쪽에다가 이런 걸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명제가. 그래서 이름을 좀 하나 붙일게요. 커널 파이 왼쪽에 A를 붙인 거, 이름이 좀 연산해 준 거 좀 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다음 강의에선 더 일반적인 명제를 하겠지만, 더 레프트 코셋, 레프트 코셋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름이 좀 낯설 텐데 앞으로 자주 볼 이름이니까 좀 친해지세요. 오브 G, 전부 다 G에 있는 녀석들, 얘네들은 다 G에 들어 있습니다. 인버스 이미지니까. 인지, G에 들어 있으니까. 뭐의 레프트 코셋이냐? 커널 파이.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근데 A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containing A,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더 레프트 코셋인지 오브 커널 파이가 아이고, 커널 파이 왼쪽에 A를 연산해 준 거, 이게 훨씬 더 간단해 보이는데 우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좀 길게 붙이겠습니다. 이름을 좀 뜯어 살펴보면 뭐 A의 왼쪽에 커널 파이 왼쪽에 A를 연산해 준 건데, 뭐 레프트 코셋은 뭐 이름을 그렇게 붙이기로 한 거고, 레프트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왼쪽. 오케이. 코셋은 뭐야? 예, 이거는 뭐 이름을 그렇게 붙이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이유까지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G 안에 있다. G의 부분집합이니까요. 여기 G의 부분집합이 오케이. 그 다음에 커널 파이에 뭐 이것도 오케이. 뭐 코셋이라는 이름이 좀 낯설지만 레프트, 인, 오브 다 무슨 의미인지 다 알죠? 그럼 컨테이닝 A를 포함한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커널 파이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항등원이 들어있어요. 왜? 여기 있습니다. 항등원은 보내면 항등원이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커널 파이의 정의, 보냈을 때 항등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등원은 커널 파이에 들어있어요. 뭐 사실 당연하게 커널 파이는 서브그룹이어야 되니까 서브그룹이려면 항등원을 또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왼쪽에 A를 연산하래요. 그러면 이 집합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A에다가 E 연산한 거. E에다가 왼쪽에다 A 연산한 것도 당연히 들어있어야 되죠. 왜? 이런 것들 모아놓은 거니까. 여기에 E가 들어있으니까 특별히 E일 때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항등원은 연산 하나만 안 하니까 A도 들어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A를 포함하고 있어요. A를 포함하는 커널 파이의 레프트 코셋.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근데 아주 재미난 성질이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앞으로 수많은 이야기들이 반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얘를 좀 들어볼게요. 일단 강의가 점점 길어지지만, 첫 번째, 우리 이런 맵 정의했었죠? G로 가는, 어떻게 A에 대해서 n배를 해주는, 이거 호모모르피즘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맵을 보면 걔가 호모모르피즘인지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커널과 이미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커널은 뭔가요? 보냈을 때 0 되는 거. 이미지는 뭔가요? 함수값들 다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커널은 원래 보냈을 때 항등원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정의대로 써보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보냈을 때 항등원 되는 거. 여기서 항등원이 뭡니까? 이 녀석의 항등원.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이니까 0이죠. 우리 맥락에서는 뭐예요? nx, n배를 해서 0 돼야 되니까 n은 지금 1 이상의 자연수를 가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n배에서 0 되는 거면은 0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커널은 0밖에 없습니다. 이미지는 n배 한 것들 담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를 뭐라고 쓰냐면 n 곱하기 g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게 커널과 이미지고요. 그러면은 인버스 이미지도 한번 이제 계산해 봅시다. 파이 a의 인버스 이미지. 우리가 요 세 가지 개념을 배웠으니까요. 그럼 뭐예요? 함수값을 보냈을 때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이 정의대로 할 필요 없네요. 예. 우리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a 커널 파이 a 곱 근데 우리는 지금 조심하셔야죠. 이 원래대로라면 보세요. a 커널 파인데요. a 커널 파입니다. 그런데 요거 보세요. 우리는 연산이 뭐예요? 커널 파이의 왼쪽에 a를 연산해 주는 거죠. 우리는 연산이 g에서는 연산이 뭡니까? 덧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좋겠네요. 네. 그래서 연산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요 녀석은 a의 커널 파이 왼쪽에 a를 연산해라 이 뜻이잖아요. 연산은 어디에서의 연산입니까? 여기에서의 연산이에요. 여기에서의 연산이니까 연산 모양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야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커널 파이가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네, 0에다가 a 연산해줘봤자 더해줘봤자 요거죠. 그러니까 인버스 이미지가 a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뭐 싱글톤이라고 부르던가요? 아무튼 a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이런 맵도 정의했었어요. 어떻게 해요? a에 대해서 a를 n으로 나눈 나머지 그쵸? n으로 n로라고 해서 이상했네. 로 나눈 나머지. 이게 우리 정의였고 얘가 호모로피즘이라는 걸 알아요? 커널을 계산해 봅시다. 커널은 정의에 의하면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보냈을 때 항등원이 되는 거. 자, 그럼 여기에 항등원이 뭔지 알아야죠. 뭐였죠? 0입니다. 이건 정의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맥락, 우리 파이라는 맵의 맥락에 따라서 풀어서 써야죠. 파이는 뭐예요? a를 n으로 나눈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n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것들. 멋지게 뭐라고 표현하나요? n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 n의 배수인 거. 맞나요? 그쵸? 그러니까 n의 배수들 모아놓으래요. 그러니까 a를 모아놓는데 n의 배수들. 이거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어디 있어요? n 곱하기 무언가, 이런 것들 다 모아놓은 거죠. 커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미지는 어떻게 생겼나요? 함수값들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함수값들 다 모아놓는 건데 함수값이 뭐예요? n으로 나눈 나머지예요. n으로 나눈 나머지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가능한 모든 경우가 다 나오죠. 네, 전체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젝티브한 맵이네요. 함수값이 전체를, 공역을 꽉 채우면 우리가 서젝티브하다고 부르잖아요. 오케이. 자, 인버스 이미지를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커널에다가 a를 연산해 준 거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런데 a를 연산해 준 거 뭡니까? 우리 연산이 여기에서의 연산이에요. 여기선 덧셈이 연산이었죠. 그러니까 a 더하기 커널 파이,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번 해볼까요? a가 0이면 0 더하기 ng니까 어떤 녀석이에요? ng가 뭐였었는지 기억나시죠? 이건 뭐 그냥 ng랑 똑같고 ng랑 똑같으니까 0 마이너스 n, 뭐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이거 뭐 일반적인 n으로 살려니까 되게 헷갈리네요. n이 3일 때만 한번 해볼게요. 예. 4일 때 뒤에 가서 한번 할 거니까.
4일 때만 한번 구체적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커널 파이는 어떻게 생겼냐면 4의 배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뭐 0, 4, 8, 뭐 이런 것들. 다 4 곱하기 얼마 이런 걸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요번엔 1 더하기 커널 파이 해볼까요? 예. 왜냐면 0 더하기 커널 파이랑 똑같으니까요. 그럼 여기에다 다 1씩 더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1, 5, 9,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 더하기 커널 파이 해볼까요? 하면은 다 지금 정수들의 부분집합이 나오죠. 전부 다 정수의 부분집합입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1을 더하는 거면 그쵸? 예, 6. 예,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다 쉽게 하실 수 있어요. 3 해볼까요? 이렇게 그냥 쭉 하면 돼요. a 연산 커널 파이였으니까 a 더하기 커널 파이.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3, 6, 7, 그쵸? 11. 그 다음에 4 더하기 커널 파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4 하면은 칸이 없네요. 여기 마이너스 4, 0, 4, 8, 4 더하기 커널 파이 할 필요가 없네요. 보이셨어요? 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신기하네. 4 더하기 커널 파이랑 같아요. 그럼 5 더하기 커널 파이는 뭐랑 같을지 예상하실 수 있나요? 네, 여기다 5를 더하면 되는데 5를 다 더해보세요. 5 더하고 5 더하고 5 더하고 5 더하고 얘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6 더하기 커널 파이 이 부분집합들이 다. 그 다음에 8 더하기 커널 파이는 다시 여기로. 뭐 재미난 일이 벌어지네요. 아무튼 결국에는 인버스 이미지가 요 4종류밖에 없어요. 4종류로 꽉 차죠. 전체 정수집합이 꽉 채워집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11. 음수 쪽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렇죠? 이렇게 0부터 하니까 이렇게 5, 6, 7, 8 뭐 이렇게. 예. 그 모든 정수집합이 요 4개로 꽉 채워집니다. 그리고 서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그 정수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4개로 2, 셋, 넷 0 더하기 커널 파이 뭐 이런 식으로 1 더하기 커널 파이 이렇게 네 부류로 정확하게 쪼개집니다. 3 더하기 커널 파이 이런 식으로요. 신기하네요. 다음 시간에 이 신기한 일이 왜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신기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납시다.